신화로 잊혀진 머나먼 시절, 평화로운 최초의 땅에 필멸자와 하늘에서 온 거인족 간의 전쟁으로 분열되었다. 가장 현명한 필멸자들은 조상의 지혜를 빌어 자신의 몸에 영혼 세계의 힘을 받아들였고, 마침내 필멸자들은 자연 세계를 무게처럼 휘두를 수 있는 불멸의 형상 변환자 바스타야 샤이레이가 되었다. 아무리 거대한 육체를 지닌 거인족이라고 해도 자연의 힘을 다루는 초월적인 존재를 이길 수 없었고, 끝내 거인족들은 최초의 땅에서 물러났다. 그렇게 바스타야 샤이레이는 시대의 영웅으로 떠받들어졌다. 그러나 동족인 필멸자들 위해 군림하고 싶지 않았던 바스타야 샤이레이는 그들과 함께 동등하게 살아가는 길을 택하여 자신들의 힘을 봉인하며 살아갔다. 점차 바스타야 샤이레이의 힘이 약해졌으나 그들의 힘을 이어받은 후손들은 하나같이 자연과 융화되는 형태를 띠었으며 마력과 마법에 굉장히 능통했다. 이내 이들은 바스타야라고 불리며 새로운 종족으로 인정받았다. 결국 바스타야는 자신들만의 부족을 이루기 위해 떠났는데, 그들 부족의 이름은 숭고한 키일라, 충실한 키르, 노련한 로틀 등 거인족을 물리친 수많은 영웅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바스타야는 그들만의 정신적 유산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최초의 땅이 여러 개의 군도로 나뉘고 아이오니라라고 불러지면서 인간들이 마법의 흐름에 대해 깨우치기 시작하며 무언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또한 몇 세대가 지나는 동안 새로운 바스타야는 태어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제 이 고대 종족에게 또 다른 격변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모든 생명이 잉태되는 곳, 최초의 땅 아이오니아. 그곳은 사면이 험난한 바다로 둘러싸인 거대한 군도들이 모인 곳이었다. 바다 또한 룬트라를 구성하는 하나의 생명으로서 아이오니아를 보호하고자 지형을 갖춘 사실은 태초인들 몇몇을 빼고는 아는 이가 없었다. 아이오니아에서는 삶과 죽음, 즉 물질 세계와 영혼 세계의 경계가 얇기에 그들 주민들은 균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신비로운 생명체와 마력이 가득한 이곳은 별다른 다툼이 생기지 않았기에 일부 전사들 말고는 전투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녹서스가 이곳을 침략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녹서스 군대는 끊임없이 아이오니아를 침략했고, 아이오니아인들은 서로의 힘을 합쳐 간신히 이들을 몰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몇 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전쟁으로 큰 희생을 치른 아이오니아 주민들은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전처럼 고립된 평화로 돌아가자는 보수적인 전통파와 마력과 마법을 무기로써 무력을 지녀야 한다는 급진파가 서로 대립하기 시작했고, 갑작스럽게 들어온 수많은 영혼들로 영혼 세계는 어지러웠으며 부정적인 감정을 먹고 자란 악마족들이 세상에 나오는 등 아이오니아는 현재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또한 녹서스와의 전쟁 여파로 범죄 세계에서는 새로운 거물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의 이름은 세트. 세트는 지금의 거칠고 자신만만한 모습과는 다르게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났다. 반인 반수. 세트가 자신의 이름보다 더 많이 들은 말이었다. 아이오니아의 바스타야 종족과 녹서스 출신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반인 반수. 이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세트였기 때문이었다. 소년 세트는 세상 빛을 본 순간부터 배척당했고, 바스타야 부족 사람들은 세트의 어머니와 가족을 추방했다. 바스타야와 인간의 사랑은 금지시 되었기에 아이오니아의 인간들 역시 이들을 못마땅해 했지만, 악명 높은 투기장 전사였던 세트의 아버지 때문에 대놓고 반감을 표시하지는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세트의 아버지가 호련히 사라지면서 가족의 아슬아슬한 안정적인 생활도 끝이 났다. 불편한 심기를 숨기고 있었던 사람들은 세트의 가족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냈고 괴롭혔으며 폭력을 일삼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어디로 갔는지, 왜 갑자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것인지 알 수 없었던 세트는 어리둥절했다. 사람들의 조롱과 위협을 견디며 세트는 빠르게 성장했고, 점점 주먹을 사용해서 자신을 모욕하는 이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소문을 들은 세트의 어머니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모습이 아들에게서도 비춰졌고, 이를 불안하게 여긴 그녀는 세트에게 녹서스식 투기장에 얼씬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싸움을 거듭할수록 세트는 아버지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밤, 세트는 어머니가 잠들길 기다렸다가 몰래 투기장으로 향했다. 어렴풋한 기억밖에 남지 않는 자신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또한 싸움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는가. 투기장에 도착한 순간 세트는 그 매력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갓 아이오니아에 상륙한 수십 명의 녹서스 병사들이 주변 관객석에서 함성을 질러댔고, 투기장 중앙에는 다양한 출신의 전사들이 자신만의 기술과 무기를 활용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으며, 승자에게는 막대한 양의 녹서스 주화가 주어졌다.
이렇게 심장과 피가 뜨겁게 끓는 곳이라니. 세트그가 투개장을 본 순간 처음 든 생각이었다. 경기가 끝나고 세트는 아버지에 관해 수소문하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다. 계약금을 다 청산한 세트의 아버지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투개장을 찾아 외국으로 떠났다는 사실이었다. 가족을 버리고 돈을 택했던 것이다. 분노에 사로잡힌 세트는 투개장 관리인을 만나 경기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언젠가 원정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와 투개장에서 맞붙으려는 심산이었다. 관리인은 세트를 바로 다음 경기에 배정했다. 자신이 자랑하는 최고의 전사에게 훌륭한 재물이 되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처음 경기에 나선 순간부터 반인반수 꼬마 세트는 투개장의 최고 화제거리가 되었다. 정식으로 무술을 배운 적은 없었지만 타고난 힘과 야만성을 활용한 그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은 녹소스 투개장에는 없었다.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와 투개장에서 맞서 싸울 날만 꿈꾸며 결투를 계속한 세트는 곧 투개장의 제왕으로 등극했다. 벌어들인 우승 상금으로 세트의 주머니는 두둑해졌다. 누구도 그를 막을 순 없었다. 매일 밤 경기를 마치고 세트는 돈과 살림에 도움이 될 만한 물건들을 어머니에게 건넸다. 물론 돈의 출처는 절대 밝히지 않았다. 출세한 세트의 모습에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했고 더는 허드렛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세트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점점 녹아내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배가 고팠다. 투개장의 제왕도 수입이 쏠쏠했지만 투개장을 직접 소유하면 더 큰 돈을 만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어느 날 밤 역대 최다 관중이 군집한 가운데 방어전에서 승리한 세트는 녹소스 관리인 패거리에게 투개장 통제권과 수익권을 요구했다.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세트는 문을 걸어 잠갔다. 몇 분 후 문이 열리자 만신창이가 된 녹소스인들이 밖으로 나오며 반인반수 전사가 투개장의 새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소리쳤다. 이제 세트는 한때 자신이 싸웠던 투개장의 주인이 되었다. 최근에 전쟁을 겪었던 아이오니아인들은 새롭게 발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투개장으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세트는 폭력을 갈망하는 이들을 이용해 어릴 적 꿈꿨던 것보다 더욱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으며 투개장을 도박과 범죄의 지하 제국으로 변모시켰다. 투개장 최고의 전사가 된 반인반수 꼬마는 이제 범죄 세계의 제왕이 되었다. 누구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면 직접 나서서 힘의 차이를 몸소 보여주었다. 세트의 주먹은 빈곤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했던 자신의 옛 삶을 향한 일격이자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걸로 끝이다! 안면 강타! 박살이다! I know it's dumb trying to pretend, 'cause everyone has an end. Can't ignore the gray hairs popping every new year. Noticing all the lines grow deeper when I smile. I used to think I still got time to waste, but lately I feel like it's too late. Met you when you were 19, I'll stay with you till 90. There's no way to stop now, let's go for another ride.